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꽤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이제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그런데 강서구청장이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사면 복권이 돼서 그 후보가 다시 나온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궐선거를 있게 한 장본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그 후보가 다시 나온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비용이 한 40억 정도 든다는 거죠. 그런데 김태우 후보가 그런 정도는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한 4천억 벌어들일 거니까 좀 애교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말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말이었을까요? 이 내용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김태우 후보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이 보궐선거 하게 된 것을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많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 인한 재판 때문에 다시 보궐선거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무수하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그 40억은 제가 1,000억 넘게, 1년에 1,000억, 4년 동안 4,000억 넘습니다.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수료, 애교,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있는데, 임세현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애교 별로 귀엽지도 않고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40억 원이 애교라고 한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게 애교고 수수료라면 뭐 김태우 우리 후보님 재산을 제가 예를 들면 좀 가져간 다음에 그 애교로 봐달라면 봐줄 겁니까?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1,000억을 아끼고 40억 원이 애교다. 그러면 구정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구정은요, 사업구조 개편 통해 뭐 1,000억 여유제한 마련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현행법상 지방정부는 인위적으로 돈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셔야죠. 왜 구정을 하십니까? 그 돈 남기려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1,000억을 도대체 어디서 법니까? 예를 들면 뭐 스폰서 건설업자한테 예를 들면 뭐 달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스폰서 건설업자 옛날에 방음터널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죠. 우리 김태우 후보님이랑 관련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애교는요, 그냥 그 집에 가서 사시는 가족들한테 부리시면 되고요. 40억 원을 애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구정을 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 부원장, 40억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무수하게 사과를 했다. 뭐 사과 들어본 기억은 별로 없는데, 그게 수수료다, 이런 표현을 생각했다는 게 좀 놀라워요. 잘못했으면 출마를 안 했어야죠. 40억이 미안하면요.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뭐 이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단체장 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 이상은 지자체가 뭘 하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시군구라고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청은 특광역시의 행정 전달 체계를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광역도의 시군은 직접 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도 있고요. 성남에서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었던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요, 광역시에서는 인허가권도 없습니다. 도시개발에 관해서. 근데 이분이 1,000억을 아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시, 구청에서는요, 행정, 복지 전달 체계로서 복지 예산으로서 소모성 경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돈을 아껴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해서는 안 될 어떤 수익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돼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40억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40억이면 우리 강서구의 어르신들 쉼터 경로당 1년 내내 냉난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로 인해서 이제 비용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고요. 그러나 사실은 김태우 후보가 공익 제보자로서 공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비리나 또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태우 후보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뭐 지역 주민들도 그 취지나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저런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까? 전현 교수,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했을 때 민주당이 후보 공천 놓고 고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후보를 냈고 그래서 졌고, 그때 얼마나 국민의힘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게 됐는데 참 명분이 없을 거예요. 명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궤변 수준인데, 이게 저는 그 대통령의 그 후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우 후보가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맨날 법치 강조하더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난 사람을 몇 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키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그 지역에 다시 공천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요? 국민에게 거짓말한 거 아닌가 싶은데, 김태우 후보도 가만 보면 거짓말 논란에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 자꾸 공익제보자라고 여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공익제보자예요. 법원에서 아니라고 판결 냈지 않습니까? 일단 궤변을 늘어놓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우 후보 닮았다.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해서 무개념이라는 점에서 닮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맨날 지금 세금 아낀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 세금 삭감되는지 아세요? 청소년 예산, 청년 예산, 중증 장애인 예산 삭감돼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김태우 후보가 이 세금에 대해서 40억 원이 애교라는 말을 듣고 진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만 원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는 청년들도 있고, 400만 원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는 사람도 있고요. 4천만 원 전세보증금 떼어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4억 40억 원이면 아까 의원들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우리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난방비, 냉방비, 일자리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우 후보가 참 닮았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에 불이 더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기랑 교수, 저는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왜 이렇게 국민 관심이 높은가? 첫 번째 지방선거 이후 치르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낼까 말까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안 낼 수는 없다, 뭐 이런 명분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당사자란 말이에요. 당사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사면 복권을 시켜서 내보낸 겁니다. 사면 복권을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심판해라, 나를 평가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를 사면 복권시켜서 출마를 시켰을 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가 더 뜨거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뜨거운 측면도 있고, 선거 결과를 완전히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자신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있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과 독선이에요. 내가 하는 게 옳다라는 거거든요. 대법원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3개월 만에 사면 복권, 4개월 만에 후보 확정. 이것도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하명해서 후보로 내세웠다고 해도 그게 사실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걸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고, 또 실제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40억 수수료 애교 있게 봐달라. 이게 저는 후보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키워드라고 봐요. 어디 40억 수수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보궐선거 비용 40억을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선거가 치러진 거에 대해서 100번 잘못했고 사과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저렇게 수수료 운운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선거를 스스로 망치는 저런 발언이 결국 후보의 자질과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또 강서구민의 유권자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요. 저는 굉장히 서울 우리 뭐 시내 다양한 뭐 시구가 있습니다만 높은 유권자 의식이 저걸 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윤재욱 대표가 뭐 공적인 사명감 얘기했습니다만 앞서 전혜연 우리 씨도 얘기했습니다만 저게 무슨 공적 사명감입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실상 범죄가 8년차다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이런 선거를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결국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보면 구도, 인물, 뭐 이슈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구도 자체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역발전론과 인물론을 내걸고 집권 2년차 정부가 열심히 우리가 국정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선거를 끌고 왔어야 되는데 이 선거의 구도를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끌고 간 것은 윤석열 정부 본인이다. 결국 윤석열 본인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 선거 결과가 결과 자체도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기에 지금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면서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가 강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봤는데 박진영 교수, 김태우 후보 플래카드 혹시 보셨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힘있는 구청장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네. 힘있는 구청장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할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당이고 내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사면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공천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강서구에서 뭔가 개발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보통 그런 걸 할 때 힘 있는 구청장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특광역시에는 특광역시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본인이 법률적인 본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분이 정치하게 된 계기 자체가 민생이라든가 복지, 행정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죄 있는 사람 추적하고 잡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정치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자질이라든가 훈련이 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좀 자중하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전영 교수, 본인이 힘 있는 구청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 윤석열 대통령 믿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고 하는 기초단체장 선거로 끌어들이는 게 여당으로서 유리할까요?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김태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총선 앞두고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보궐선거에서 명분이 없는 후보를 당의 이름으로 공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도부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 아니냐 이런 게 나온 거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김태우 후보가 그렇게 당당하고 좋은 후보라면 대통령과 함께 세트로 뭔가 본인이 잘해보겠다는 말을 해도 당당할 텐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추석 전으로 나온 여론조사 흐름을 보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결과적으로 이 선거가 굉장히 여당에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한 수를 쓰고
지금 박진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좀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고 혹은 법원에서 이미 범죄자라고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궤변을 누르는 것 같은데 유권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구청장으로서의 자질을 좀 꼭 비교하셔서 6일, 7일 사전투표 해주시고 또 본투표에도 많이 투표하셔가지고 유권자들이 정말 이 정치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이번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거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정일환 교수, 지금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이렇게 이제 선대위 고문급으로 구성을 해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권영세 장관은 뭐 이제 통일부 장관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안철수, 나경원 지난번 대표 선거에 나섰다가 얼마나 혼쭐이 났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 당의 후보가 나서서 하는 선거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도와야 되겠지만 대통령 이름을 걸고 하는 선거인데 옛날에 당했던 거 생각하면 참 별도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그 비루해지는 거죠. 본인이 쫓겨나고 그 뭐랄까 대단히 그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또 당에 또 소속된 신분이 있다 보니까 선거 때 찾아가서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지명도가 있는 후보들이 안철수, 뭐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김기현 대표만 해도요, 강서구민들이요, 옆에 가도 누가 누군지를 잘 못 알아봐요. 그런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뭐 안철수, 홍준표, 이준석 다 때려박아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선거는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도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그 제일 지금 여당의 그 정치 지도자 중에 가장 대빵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을 내세워도 지금 안 되는 판인데 그 밑에 지금 조금 쪼무레기들인데 이 쪼무레기 나선다고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스스로 자초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요. 결국 이게 내년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야권이 제기하는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확산되느냐 아니면 뭐 다소 좀 미풍에 그치느냐 이 정도의 차이지 정권 심판론에 저는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다. 그 방금 얘기했던 누굴 지금 갖다 놓는다고 해도 선대위 선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원해주면 흥은 납니다. 흥은 나고 해볼 만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결과는 이미 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판단입니다. 대빵 오랜만에 듣는 얘기입니다. 명절 세고 나니까 고향말 촥촥 나옵니다. 아싸님이요. 선대위 고문까지 한꺼번에 날릴지 않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너희들도 10월 11일까지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임세현 대변인 이 수도권 대표 주자라고 하는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한꺼번에요. 그러니까 이 선거 자체가 불구덩이를 만든 사람이 불 끄겠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거 아니고선 저는 뭐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참 이게 아까 힘 있는 구청장이라고 지금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게 현수막이에요. 힘 있는 구청장이 아니라 백 있는 구청장이겠죠. 백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백 혹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김태우 후보가 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묘종의 관계가 있는지 아니 뭐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 2과장일 때 기간이 겹쳐요. 이분이 개장까지 하셨던 거라 뭐 그런 그 모종의 관계인지 아니면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좋아하는 인물들 있죠. 반 문재인, 반 민주당, 반 이재명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사랑받는 백 있는 구청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이제 여당에는 이 재보궐선거가 약간 쥐약 같은 겁니다. 당연히 이게 재보궐선거는 중간 심판에 이런 기류가 있는 것인데
무슨 생각으로 저는 이 김태우 후보가 본인 문제로 있는 사람 다시 공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정신 승리하시고 자신감 있게 이번에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에 모아서 또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내주신 분을 좀 빠뜨렸는데요. 김영일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백운기 선생님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 40억은 애교로 봐주라고 하던디 어찌했을까요? 확 조잡을고 싶구만. 이분도 고향 말씀 막 나오시네요. 예. 까멜리아님, 애교는 3살 먹은 손자가 피우는 게 애교다 태우야. 예. 근데요,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항상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연 어떤 후보가 그 일을 잘할 것인가, 이거를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그 후보가 그 지역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고요.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 선거를 들여다보는 그 시각과는 다르게 일단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강서구청장이 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돼야지요. 옆에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지만 선거는 또 강서구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강서구 유권자들이 50만 명 좀 넘는다죠, 박진영 교수님? 네네네. 강서구가 서울에서 한 2번째 정도 큰 구가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여기 마곡 신도시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 서울에 유일하게 있는 사이언스 밸리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밸리가 있기 때문에 젊은 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복지 수요라든가 문화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에 사시는 분들이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강서가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김태우 후보가 적절한 후보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검찰 수사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급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정도의 수사관이 대검이라든가 중앙정부기관에서 했던 일들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한 1급 정도 될 겁니다. 차장이니까 1급보다 살짝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장급 정도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이제 검찰의 넘버2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과의 비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군소정당 후보들입니다만 그런 분들은 기후라든가 또는 복지 이런 쪽에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력이라든가 살아온 인생 역정으로 봤을 때 김태우 후보가 꼴찌입니다. 정치를 예능으로 풀어내며 각기 다른 전문가가 모여 앉아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대로 된 정치 맛을 보여주는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빠르다, 쉽다, 날카롭다, 심지어 재미있다.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전문가들과 함께 깊게 최고의 분석으로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박시동의 경제 본색. 신은기 변호사, 혹시 강서 쪽에서 좀 지원 유세 와달라고 이런 요청 안 옵니까? 뭐 저한테까지는 요청이 뭐 오지는 않지만은 저는 강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민심을 안 읽을 수가 없죠. 여기 있는 분들 얘기를 듣게 되니까요. 근데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역사에 남을 선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왜 역사에 남냐면은 헌법을 무시한 종합선물 세트가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대통령의 사명권 남용이 일단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사법부의 판결을 침해했다는 사법부, 삼권분립 침해가 있고, 또 하나는 공무단인권 남용이죠. 저 김태우 후보 공직자로서 지금 자격도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출마를 하죠? 거기다가 정당의 자율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입증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주고 그대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이 정당의 생명력이 죽었다라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이 헌법 제1조 1항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있다. 전 이것이 지금 드러나는 역사적인 선거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뭐 몇 % 차이로 지느냐, 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무조건 진다고 보고요. 져야지 저는 정의가 실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에 질 건 뻔한 건데 선거에 져도 그러면은 정신을 차릴 것이냐. 보통 선거라는 것이 패배를 하면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치의 생리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율권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져도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뭐 가망이 없는 당의 그 존재 가치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전 입증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여당의 패배를 예상을 하면서 지고 나면 대통령 비서실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보면은 한 번 정도 또 어디를 갔다 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인들의 세계관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뭐 원희룡 비대위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갔다 올 겁니다. 한번 또 비대위나 뭘 꾸려서 아니면 갑자기 또 누가 생각해가지고 공관위원장을 먼저 세운다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네. 선대위원장을 먼저 선대위 체제로 간다 뭐 이런 거 따내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네. 바로 대통령께서 비서실을 싹 교체할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비서실 쇄신 아니면 비대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먼저 비서실 쇄신을 먼저 할 거고요. 네. 비대위는 최대한 안 가려고 이제 할 테지만은 네. 수도권의 동요가 장난 아니겠죠. 막 지면은. 네. 이준석 전 대표 약간 좀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뜻을 제일 잘 아실 거니까 김철근 실장 해석을 좀 해주세요. 어디 갔다 온다는 게 뭐예요? 체제를 약간 바꿀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래서 일단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게 여든 야든 예. 여기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하는 쪽은 예. 지도부가 날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 앞두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후보가 졌다. 그럼 이재명 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강서구에서 유리한 지역에서 졌다 이러면 당연히 지도부 갈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용산이 실제로 공천에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 당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김기현 지도부는 못 견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용산에 대해서도 엄청난 당이 보다 좀 역동적으로 바뀐다면 상당한 갈등 구조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먼저 선 조치들을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지금 이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얘기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상당 부분 알고 있는데 네. 비서실에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이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거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에 관련돼서도 선거 결과가 예를 들어서 큰 폭으로 차이가 났을 때 그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당연히 갈 가능성이 높고 대신 지금 보면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그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바로 발탁해서 선거 체제에 그게 내보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 결국은 그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요. 지금 강서 선대위에 상임고문으로 가 있지 않는 사람, 지금 상임고문으로 가 있는 분들은 일정 부분 다 책임을 같이 지게 생겼어요.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은 선거에 지고 나면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던 분들도 같이 책임을 같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안 들어있는 사람 결국은 원희룡, 윤희숙 이런 분들일 거예요. 그 원탑으로 할 거냐, 투탑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로 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리고 그걸 비대위로 할 거냐, 아니면 공관위원장을 빨리 세워서 할 거냐, 아니면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갈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고민을 내서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김기현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 큰 격차로 지게 되면 당내의 갈등을 봉합하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비대위로 간다 내지는 누군가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책임 정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국민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민주당도 책임 안 지는데 우린 왜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대위라도 가면은 국민의힘 안에 희망이 있죠. 근데 저는 그 희망조차 발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저도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진 게 아니다. 국민이 잘못 판단했다. 유권자를 탓하거나 아니면 선관위 가가지고 뭐 조사해보자 하겠죠. 뭐 조작됐다라고 할 겁니다. 깨실 것이 또 들고 나올 거거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질 건 뻔한데 지고 나서도 책임 당연히 안 질 거고요. 그래서 국민한테 혼나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패배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거. 아니 뭐 김기현 대표를 책임을 추궁했다가 근데 뭐 자르진 않을게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한다라든지 저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책임 정치가 작동하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국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이재명 대표 사과부터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만히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참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게 대표가 됐는데 자율성이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보 안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이 책임에 대해서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시에 그 유세 트럭에 탄 사람들은 한 큐에 다 갖다 버리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에 타고 지금 유세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좌불안석일 것이다 이런 생각 동시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이제 신 변호사 조금 달리 하는 거는 이 선거를 지고 나면 수도권에 있는 지역위원장이나 의원들 포함해서 굉장히 요동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의원 연찬회 때 뭐 이념 얘기하고 막 홍범도 장군 그 얘기했을 때 속으로는 진짜 다들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큰일이다. 박수치고 우리가 윤석열이다 막 박수치면서 외쳤지만 정말 속으로는 나는 윤석열 아닌데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민심과 그 당협위원장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총선 승리 있을 수 없거든요. 아마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지금 이력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까 한 큐에 보낸다고 그러셨는데 권영세 장관은 몰라도 안철수, 나경원 이 두 분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당해놓고 이번에 국민의힘 선거인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질 것 뻔한데 또 도와줬다가 너희들 때문에 졌어 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참 난감하겠어요. 아니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긴 당대표도 쫓아내는 당 아닙니까? 그런 정권인데 뭐 하물며 나경원, 안철수 의원 정도야 뭐. 아니 근데 너무 껌이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국민의힘 안에서 책임이라는 건 없습니다. 책임은 없고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가 머리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 게 전 이분이요. 막 지금 선대위원장 메머드급으로 대선급으로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모두가 함께 공동 책임지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라는 지금 책임 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도 결국 본인이 자율권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도 얼마나 아니다. 자괴감이 드는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까? 많은 그 책임 지셔야 되는 건데 책임 안 지실 거고 저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면서 모두가 다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총선 때까지 거의 레밍 정치 하는 거죠.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요. 그 영산에 출입하는 기자하고 통화를 이제 그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산에서 뭐 30명 정도 뭐 이렇게 차출할 거라는 기사 설명을 하면서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10명은 좀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요. 뭐가 이상한데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인지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그냥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신인규 변호사 얘기가 일면 타당하기도 한데 정치라는 게 생물이잖아요.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거를 앞두면 각자가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내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믿고 따르면 당선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가겠죠. 그럼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참다가 결국은 그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이 결국은 연말쯤 가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 그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당내 분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 하나만 좀 더 짚어보고 가죠. 김철근 실장께 물어보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 말이 조금 이상한 게 대체로 우리가 흔히 들었던 화법은 이런 거잖아요. 매우 불리한 선거다. 네. 만약에 지면 대통령은 민심 수습책으로 비서실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비서실 교체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요. 그러니까 선거 패배하고 상관없이 비서실 교체가 예정돼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저도 좀 알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거 패배와 상관없이 총선 출마자들을 이렇게 골라주는 그런 비서실 교체가 있을 건데 그게 마치 선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할 거다 이런 뜻인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시점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출마자의 수준이 아니고 그 비서실 전체의 어떤 대폭적인 물갈이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죠. 민심 수습책입니까 그게? 아니 선거가 졌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서실에 대한 그 개편의 생각을 이미 어느 정도 구상은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고 또 상치가 되는 게 만약에 선거 패배 책임을 지는 모양으로 비서실을 교체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인정하는 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대겠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 같습니다. 전 비서실 교체도 할 수 있죠. 근데 선거 패배로 교체는 안 할 거고요. 예를 들게요. 이번에도 국방부 장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교체했는데 누가 왔죠? 분짜자 신원식 장군 후보자 오지 않습니까? 여가부 장관 김영숙 장관 그렇게 무능해가지고 교체했는데 누가 왔죠? 김행 장관 후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 정치가 아니에요. 그냥 책임에 더 뻔뻔하게 철면피를 갖다가 와가지고 책임을 지는 듯한 외형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교활하죠 사실은. 근데 저는 정부나 뭐 여당이나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1이라도 있다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해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철근 시장께서도 뭐 수도권 위원장들 뭐 가만히 안 있겠죠. 근데 가만히 안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방송 나와서나 그동안 침묵하고 해온 그 과거가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뭐라 할 힘도 없거니와 그렇게 말할 분도 저는 별로 안 보인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당의 자율권이 뭐 1%라도 남아있으면 그 1%의 불씨를 살려서라도 어떻게 그걸 가지고 정당의 자율권을 써보겠는데 정당의 자율권이 없어요. 제로입니다. 근데 제로에서 뭐가 나옵니까? 0 곱하기 0 하면요. 다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에게 맞설 그런 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도요. 그냥 치르고 나면은 몇 번 그냥 좀 우울한 분위기 잡다가 그냥 우리 모두 잘못했잖아. 모두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 이러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총선에서 엄청난 심판을 저는 초래할 것이다. 저렇게 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닥쳐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무딜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시간은 6개월이 안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실제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 득표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득표율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님이 전광판을 안 보신다 그러니까 전광판을 좀 보셔야 되는 전광판을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현실이 나타났을 때 과연 대통령 영이 서겠냐는 거고 두 번째는 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공천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게 이게 나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 갈등의 수습 과정이 대통령과 당과 당내 출마자들과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치는 그래서 생물이라 그러는 건데 과거에 여당의 총재였던 대통령들이 다 탈당을 당하기도 했어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도 없어요.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본인들이 다시 분발하고 반성하고 그럴 시간이 있는 시간인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더욱 켜켜이 쌓여가는 시간이 될지 그건 정말 하기 나름이죠. 홍재현님, 앵커님 오늘 패널들은 전부 야당인가요? 그러셨는데요. 오늘 패널들은 전부 상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죠. 강서구청장 선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지요. 어제 TV토론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건데요. 그 TV토론에 진교훈 후보 그리고 또 김태우 후보 오고 갔던 설전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활동했다기보다는 이 이력을 민주당에서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후보를 끼워 넣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2017년도에 인사청탁의 문제라든지 또는 골프 접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를 했고 김태우 후보는 진교훈 후보가 이력을 급조했다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진교훈 후보는 김태우 후보의 근무가 청와대 시절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장윤미 변호사 네. 저때 해임이 됐었죠 아마? 맞습니다. 청와대에서 해임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관으로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 비위가 완전히 전형적인 자기가 그 직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악용한 그런 전형들이에요. 건설업자로부터 계속해서 뭐 청탁 같은 걸 받고 그 대신에 본인은 또 골프 접대 같은 걸 막 받고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타개책으로 이른바 제보를 선택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공익제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유죄 판결 받은 거에는요. 유재수 전 부산 정무부시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없습니다. 조국이 유죄면 뭐 김태우는 무죄다? 그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사실관계도 아닌 것들을 막 알렸거든요. 본인이 빠져나오기 위해 그래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럽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이거 정치 판결했다라고. 사법부의 흑역사인가? 이런 논평까지 냈어요. 대법원에서 5월 달에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대법관이 주심 판사였어요. 판사를 그렇게 입맛대로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그러면서 반성 하나 하지 않다뇨.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사면 3개월 8.15 특사 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등떠민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이요. 그럼 이 선거 국면 어떻게 비칠까요? 일단 전직 검찰 수사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사였죠. 검찰 수사관들 대단히 부적절한 과거 언행 나왔는데도 용산의 참모진으로 썼었죠. 반조국의 선봉에 썼었습니다. 김태우 후보자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많은 캐릭터가 겹치고 있어요. 그런데 선거에서 패배한다? 그 직격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헌법 포기라고 윤석열 대통령 말씀드렸는데 이 사면권이라고 하는 건요. 유죄 판결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유죄 판결은 나서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잃었을 때 그걸 다시 복구시켜주는 거지 유죄 판결 자체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범죄 혐의자니까 대화조차 말도 섞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김태우 구청장은 범죄자예요. 근데 범죄자를 어떻게 다시 구제해가지고 출마를 시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최은순 장모지 2심까지 유죄 확정 났거든요. 거의 범죄자로 99% 이제 돼가고 계시는데 그럼 장모님한테는 이제 명절 인사도 안 할 겁니까? 말 안 섞을 겁니까? 거기다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같은 분은 이분은 이제 관제대모 논란으로 상당히 지금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있거든요. 매일 만나서 비서관회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쪽 범죄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범죄고 또 상대 쪽의 범죄 혐의는 말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무원칙, 그냥 원칙이라고 내뱉는데 그 원칙을 적용해보면 막상 자기들한테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상대방한테는 너무나도 엄격한 저는 이런 식의 행태가 좀 국민들의 신뢰를 매우 잃고 있는 것이고 저는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말씀하신 그런 혐의들 때문에 이번에 강서구민들이 저는 엄혹하게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